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 가는 비용 최근에 진짜 엄청나게 싸진 거 다들 아시죠? 오늘은 이 로켓 발사 비용 급감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주 경제를 어떻게 확 바꿔놓고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특히 그 중심에서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같은 우리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혁신적인 기회를 잡고 있는지 한번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이 우주 시장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변했는지 감을 잡으려면요. 딱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구 저궤도로 화물 1kg을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인데요. 예전 우주 왕복선 시절에는 이게 무려 8만 5천 달러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스페이스X의 팔컨 헤비를 쓰면 1천 달러도 안 듭니다. 거의 10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진짜 말도 안 되는 변화잖아요. 한마디로 우주가 더 이상 돈 많은 강대국들만의 럭셔리한 전유물이 아니게 됐다는 뜻입니다. 진입장벽이 이렇게 와르르 무너졌으니 당연히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갑자기 열린 이 뉴스페이스 골드러시 시대에 빠릿빠릿한 우리 국내 기업들은 대체 어떻게 자기 자리를 잡고 돈을 벌 준비를 하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짚어볼 겁니다. 뉴 스페이스 시대의 개막, 나사도 알아본 나라 스페이스의 기술력, 이들의 데이터 플랫폼 전환 전략, 그리고 아주 냉정한 재무 전망까지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 우주산업의 판도를 뒤집어 놓은 뉴스페이스 시대의 서막입니다. 옛날 이른바 올드 스페이스 시절에는 진짜 집채만 하고 비싼 위성을 겨우 한두 개 쏘아 올리는 게 다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스페이스X의 라이드쉐어, 그러니까 일종의 우주 카풀 같은 걸 이용해서 규격화된 조그만 나노 위성을 한 번에 20개에서 100개씩 우주에 흩뿌리고 있어요. 대량으로, 빠르게, 게다가 엄청 싸게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진짜 뉴 스페이스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럼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은 뭘 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파트, 나사도 인정한 나라 스페이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5년에 세워진 초소형 위성 전문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밟아온 발자취가 꽤 흥미롭습니다. 2023년 11월에 자체 제작한 옵저버-A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어요. 이게 우주 산업에서는 정말 엄청난 스펙이거든요. 우주에서 직접 기기를 작동시켜봤다는 증명, 이른바 스페이스 헤리티지를 확보한 거니까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들의 16 이후 위성 플랫폼은 무려 나사가 발간한 2024년 최신 기술 동향 보고서에 떡하니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제적으로 얘네 기술력 있네 하고 인정받은 거죠. 올 초에는 국가 우주 반도체 검증 사업에도 핵심 기관으로 뽑혔고요. 그 기술력을 꾹꾹 눌러 담은 핵심 하드웨어가 두 가지 있는데요. 메탄 탐지 같은 환경 모니터링에 특화된 나르샤 위성, 그리고 1.5m급으로 아주 선명하게 다중 스펙트럼 관측이 가능한 옵저버 위성입니다. 스펙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와, 진짜 작지만 맵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무게가 고작 13에서 15kg밖에 안 나가요. 백팩 하나 무게 정도랄까요? 그런데도 50W가 넘는 고성능 전력을 내고 최대 100Mbps 속도로 데이터를 쫙쫙 써줍니다. 이 조그만 폼팩터에서 이런 성능이 나온다는 게 기술의 발전이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떨까요? 사실 마스터 플랜이 생각보다 훨씬 공격적입니다. 2023년에 확보한 우주 검증 이력을 발판 삼아서 당장 2025년에 경기셋, 2026년에 나르샤 위성을 차례로 쏘아 올릴 예정이고요. 최종 목표가 뭔지 아세요? 2031년까지 무려 84기나 되는 위성을 우주에 띄워서 자기들만의 거대한 군지 위성 네트워크를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지구 전체를 그야말로 빈틈없이 모니터링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큰 그림이죠. 자, 그럼 하드웨어는 그렇다 치고 이걸로 돈은 어떻게 벌 건데? 세 번째 파트, 단순한 제조사를 넘어 데이터 플랫폼으로의 전환입니다. 사실 이 회사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성배 같은 핵심은 위성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닙니다. 진짜 돈줄은 따로 있어요. 바로 어스페이퍼라는 자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한번 팔고 마는 회사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는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리는 수익 모델이 꽤 심플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딱 3단계예요. 첫째, 80기가 넘는 초소형 위성을 우주에 쫙 깝니다. 둘째, 거기서 찍어보내는 고해상도 영상들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AI로 싹 다 분석해서 알짜배기 데이터를 쏟아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가치 있는 지속적인 데이터를 얼스페이퍼 플랫폼에 올려서 구독 서비스로 파는 겁니다. 넷플릭스 구독하듯이 데이터 구독료를 받는 거죠.
하드웨어 사업과 이 소프트웨어 기반 플랫폼 사업 두 개를 비교해보면 완벽한의 대비가 됩니다. 위성 만들어서 파는 건 사실 계약이 언제 성사될지도 모르고 한번 팔고 나면 끝나는 일회성 수익이잖아요. 반면에 어스페이퍼는 한번 시스템만 잘 구축해두면 확장이 무한대로 가능합니다. 다달이 혹은 매년 따박따박 구독료가 들어오는 엄청나게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 탄생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과연 현실의 재무 상태표는 이 멋진 로드맵을 잘 따라가고 있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 파트, 기대와 관망사입니다. 매출 살펴보기 전에 지분 구조부터 살짝만 짚고 넘어가죠. 현재 박재필 대표이사가 지분 20.3%를 들고 있고요. 사내 이사 같은 특수관계인들이 11.3%, 그리고 나머지 68.4%를 다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겉으로 보이는 매출 성장 전망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정부나 민간 프로젝트 수주가 확대되면서 2023년에 16억 원 수준이던 매출이 당장 2025년에는 무려 132억 원까지 뛸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외형만 보면 굉장한 성장세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장밋빛 기대와 현실의 차이는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25년까지 매출이 9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맞는데요. 정작 2025년에도 여전히 54억 원이라는 꽤 큰 폭의 영업 손실을 낼 걸로 예상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프라 깔고 R&D 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요. 아직은 돈을 벌기보단 투자를 계속 쏟아부어야 하는 타이밍이란 뜻이죠. 그래서 유안타증권 같은 곳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요. 이 기업에 대해 not rated, 즉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를 아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잠재력은 분명 크지만 계속되는 적자 상황을 고려할 때 회사가 플랫폼 비즈니스로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죠. 저희 역시 자료에 있는 그대로 아주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로켓 발사 비용이 획기적으로 떨어지면서 뉴스페이스라는 엄청난 기회의 문이 열렸죠. 이제 진짜 남은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나라 스페이스가 그동안 우주에서 증명해낸 그 훌륭한 기술력, 그 귀중한 스페이스 헤리티지를 과연 어스페이퍼라는 구독 플랫폼을 통해 진짜 돈이 되는 굳건한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 데이터가 곧 돈이 되는 우주 시대. 이들의 다음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함께 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